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본서와 단권화 책을 동시에 보라. 어떤 과목이냐면 노동법과 행정 같은 경우에.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유진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진입을 하면은 저만 그랬나요? 전 엄청 당황했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기본서들이 있잖아요. 과목마다. 근데 기본서를 공부를 할 때 이 많은 두꺼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외워야 되는가? 어느 부분은 외워야 되고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포기할 뻔도 봤죠. 강의 듣는 건 재밌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외워서 답안지에 써내라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합격한 노무사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문일 강사님을 추천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례집 있잖아요. 아마 강사님들마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사례집이 결국에는 막판에 단권화가 되는 책들인데 문일 강사님의 사례집을 보여주면서 요 사례집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례집이 뭐야? 저는 그 사례집의 존재도 몰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문일 강사님 수업을 들을 때는 기본서만 가지고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많은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도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기본서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과 사례집에 나오는 사례, 적용을 해서 사례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항상 매치시키면서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GS 연기부터 저는 사례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서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온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게 판단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 요 사례집을 보면 사례가 나와 있고 아래에 그 옆 페이지에 답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답안 구성에 보면 기본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답안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외워서 답안지에 담아낼 내용들이. 그래서 GS 연기 때부터 외워야 될 부분만 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는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본서만 봤을 때는 물론 행정은 그렇게 기본서도 두껍진 않았지만 어쨌든 행정 그 기본서에 있는 거를 아마 무식하게 다 외우고자 달려들었다면 저한테 행정이 전략 과목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책을 보실 때 기본서랑 내가 막판에 단권화할 책들 있잖아요. 노동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 책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부분과 외워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그렇게 쉽게 접근을 했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노동법은 왜 그랬는지 그렇게 접근할 생각을 못했어요. 되게 희한하죠. 행정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시험을 치게 된다면 노동법도 아마 이순희 강사님의 막판에 단권화하는 그 책 있잖아요. 쟁점 노트. 그 쟁점 노트를 옆에 두고 아마 비교를 하면서 외울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가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제가 조금 더 노동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같이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전년도판을 샀는데 당해 연도에 새로 출판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로 출판되는 거 사셔야죠. 그러면 책값이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강의 들어야죠. 책 GS 연기 1기, 3기 때마다 계속 사야 되죠.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투자할 만하다. 전혀 아깝지 않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판을 사는 거는요.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어느 부분을 외워야 될지를 아시라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강사님들이 그 해년도 시험에 맞추어서 개정하고 또 이제 내용을 추가해서 새로운 판을 출판을 하시면 당연히 새로운 판 사셔서 단권화 작업은 그때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책 활용법은 단권화 방법입니다. 그 노동법 이수진 강사님의 쟁점 노트라든가 문일 강사님의 사례집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단권화를 하면서 뭔가 내용을 엄청 많이 추가하고 했던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이미
요약해 놓으셨던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완벽하게 외워서 내가 답안지에 현출해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크게는 없었고요. 다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쟁점, 포섭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추가해서 넣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경영조직론하고 인사노무관리예요.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두 과목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동법하고 행정은 60점을 상회했고요. 인사노무와 경영조직론은 60점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법 과목이 이쪽 경영 과목을 커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영조직하고 인사노무가 저는 법 과목보다 솔직히 훨씬 더 어려웠어요. 물론 저는 비법, 비경영대 출신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법도 어려웠어야지 마땅한데 오히려 저는 성격상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아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접근 자체가. 뭔가 사건을 풀어 헤쳐나가는 느낌? 그런데 경영은 너무 어려웠어요. 생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굉장히 버거웠어요. 막판에 단권화를 도대체 무슨 책으로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을 때 제가 들었던 강사님의 단권화 책이 별도로 있었는데 보통 당연히 단권화 책은 얇잖아요. 얇으니까 그 안에 요만큼의 기본서의 내용을 요만큼의 요약본에다가 집어넣다 보니 당연히 말이 축약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경영조직이나 인사노무나 말을 길게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요약되어 있는 단권화 책을 제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문장을 길게 빼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회독을 할 때 저는 문장을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약본을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단권화 책으로 가져갔어요.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권화를 하는데 보통 기본서로 단권화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런데 어떡해? 나는 요약본을 소화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제 자신을 판단하고 나는 기본서로 가는 게 맞구나. 회독을 할 때도 기본서로 읽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아이는. 라고 해서 기본서를 단권화 책으로 갖고 갔는데 다만 막판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을 1회독하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작업을 시작을 했냐면 한 GS 2기 정도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책에서 어떤 이제 주제는 하나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 기본서 구성을 봤을 때 뭐 한 6장? 많은 거는 그렇게까지도 차지하는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분량들을 제 언어로 A4지, 근데 저는 B5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책 크기가 B5랑 맞기 때문에. 그래서 B5 앞뒷장으로 타자를 쳤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을 저만의 언어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방법을 어떤 이제 수험생분한테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다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언제 타자를 치고 있냐? GS 2기 때 외우기도 바쁜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타자 치면서 저만의 언어로 줄여나갔던 그 시간을 절대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물론 키워드는 바꾸지 않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할 때 말을 조금 쉽게 바꾼다 뿐이지 키워드는 당연히 다 넣고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내가 답안지를 쓸 때 그 6장 다 못 담아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 부분을 쭉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그 부분들을 위주로 앞뒤 한 장, 길어야 한 장, 짧으면 딱 한 페이지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작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목차가 정리가 됩니다. 내용은 나만의 언어로 줄였기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조직이나 노무 책을 보면 그 주제가 시작되는 맨 앞장에다가 제가 그 줄여나간 B5 그 용지를 붙이고요. 뒤에 3장이든 4장이든 5장이든 그 분량 있잖아요. 그 분량만큼을 테이프로 봉해버렸어요. 그럼 회독할 때 어떻습니까? 한 장만 보면 그 많은 부분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회독할 때 부담을 줄여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많은 분량을 언제 다 보지? 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 방법을 저는 시험 치기 거의 2, 3일 전까지도 했어요. 왜 했느냐? 이 부분은 할까 말까, 나만의 언어로 고칠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던 부분을 막판에 다 고쳤어요. 아, 이것도 그냥 작업하자.
하면서 또 한 번 애워나가고, 저희 남편도 약간 걱정할 정도였어요. 너 지금 그렇게 타자 칠 시간이 있느냐. 근데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2차 시험을 칠 때 경영조직론이 문제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수로 따지면 문항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문항 중에 적어도 3문항 이상은 제가 정리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진짜 쉬지도 않고 답안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시험 치면서. 그래서 저는 딱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본서와 단권화책을 동시에 보라. 어떤 과목이냐면 노동법과 행정 같은 경우에. 자, 2번째 방법은 경영조직론과 인사노무를 혹여나 저처럼 기본서 두꺼운 걸로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량을 줄여나가 보시라. 그러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2가지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백지복습법을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방법 때문에 덕분에 매 과목당 10분씩이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